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콜라겐이 빠지기 때문에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죠. 특히 50대가 되면 본격적인 폐경기가 되면서부터 노화가 급속히 빨라지게 되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동안일 수밖에 없고요. 꾸준히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안녕하세요. 반어박이 성형외과 원장 반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어박이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얼굴형도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형이 있고 노안으로 보이는 얼굴형이 있고요. 또 세월에 따라 좀 변화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은 주로 머리통이 크고 하관이 좀 작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늦게 하관이 발달되기 때문에 하관이 이제 커지면서 성인이 되는 느낌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원래부터도 하관이 컸던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든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형이 되게 됩니다. 또 너무 나오거나 너무 들어간 경우에도 나이를 많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데, 너무 나와 보이는 경우는 인상이 세서, 너무 들어간 경우는 턱과 목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항상 턱에 처짐을 쉽게 만드니까 그런 문제 생깁니다. 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굴뼈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당연히 피부에 비해서는 변화량이 적긴 하지만 뼈의 볼륨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중안부예요. 이건 연구 논문이 이미 발표되어 있는데, 광대나 사각턱 같은 부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안이 꺼지니까 입도 좀 더 나와 보이고 광대도 튀어나와 보이고 입체감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든 사람의 얼굴을 만들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변화하는 거는 연부 조직이겠죠. 뼈를 덮고 있는 살들이 가장 많이 변화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얼굴형이 점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인중이 좀 늘어나서 여기가 길어진다든지 하관 부위에 살들이 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얼굴의 형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피부입니다. 결국은 자외선의 노출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고, 결국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콜라겐이 빠지기 때문에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살이 빠진 사람들, 나이가 들었을 때 얼굴살이 빠지면 확실히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부 조직의 노화는 사실은 20살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UV, 그러니까 자외선의 노출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또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서 사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3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내가 옛날 피부 같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노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노화는 34세, 60세, 만으로 78세 정도에 한번 크게 늙는 그런 곡선을 겪으면서 우리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동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20대 여성분들도 동안 클리닉에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0살에서 35살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노화를 본격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보인다던가 이런 정도의 변화, 그리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눈 주변부터 변화가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피부에 콜라겐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팔자 주름, 그 밑으로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얼굴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폐경기가 되면서부터 노화가 급속히 빨라지게 되죠. 결국은 멜라닌 색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변화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면서 수분량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얼굴 볼륨의 감소, 그런 것들로 본격적으로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뼈 같은 경우는 칼슘화 성분 자체가 골격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빨리 무너지면 사람이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편인데, 칼슘과 인만으로 뼈가 형성되어 있지는 콜라겐도 있고 각종 지질도 역시 뼈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들이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이 유지하고 있더라도 뼈의 질감 조금씩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질감의 차이를 넘어서 구조조차도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는 60대는 확실히 넘어야 되고요. 70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 노화도 마찬가지겠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고요.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한두 번 실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잘해주신 분들이 본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이라는 거는 모든 의사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죠. 자외선 자체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에 쫀쫀한 피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거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 주는 거,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생활이 균형 잡히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균형 잡힌 수면, 바른 생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동안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일단 자외선 차단, 두 번째는 보습입니다. 보습을 안 하시면은 피부에 만성 염증이 생겨요. 보습을 잘 하는 순간 우리의 피부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염증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이 반복이 되면 그 염증 세포 자체에 의해서 피부의 콜라겐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에다가는 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는데 목에다가는 열심히 안 바르세요. 목에 주름이 이미 심해지면 그때 바르세요. 그리고는 선생님 저 열심히 크림 발라도 안 돼요 라고 말하죠.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가능하면 젊을 때부터 열심히 자외선 차단하시고 보습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활성산소 이론이에요. 자외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기도 하지만 자외선 자체가 활성산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진피층에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그 세포 자체를 공격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복용하시는 거, 그게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비타민C를 잘 복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비타민 A나 E나 K나 이런 것들도 항산화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쌓일 수 있잖아요. 수용성 비타민C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복용하는 거. 어쨌든 간에 나이가 좀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종합적으로 관심을 잘 가지시면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얼굴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는 논문들이 재미난 게 있어요. 유전자는 거의 동일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보시는 사진처럼 음주에 따라서 혹은 흡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얼굴 외형의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본인이 해온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들입니다. 모든 임팩트들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제가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습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템이 뭐냐면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바세린입니다. 이제 바세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우리 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특히 이제 피부가 심하게 건조한 분들, 제가 이제 환절기만 되면 입술이 트거든요. 피지선 분비량이 이제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는데 그럴 때 완전히 밀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 바세린 크림을 바르면 되고요. 단점은 없나요? 바세린은 또 지성이거나 너무 이렇게 분비선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분비선들이 너무 차단이 되면서 거기서 만성 염증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추천할 보습 아이템은 비판템이라고요. 육아하시는 어머니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피부에 기저귀 때문에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에 문제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 포함되지 않게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보습시켜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주성분은 판테놀이고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약간의 끈적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크림과 잘 섞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크림 중에 하나가 이치논 크림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라이트하고 비판텐에 비해서도 발림감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는, 자극이 굉장히 적은 제품이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얼굴 마사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죠. 혈액 공급을 통해서 노폐물들을 빨리 가져가고 산소를 잘 공급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한 피부 환경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류가 되어 있는 인파라든지 피부에 쌓여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로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사지들은 뭐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부위를 중점적으로 하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인 마사지는 아마 발 원장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옛날부터 동안운동 말씀드렸는데 얼굴도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근육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 얼굴이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써야 될 근육과 쓰지 말아야 될 근육이 있죠. 그런 근육들을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일 인상이 심하게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근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코르게이터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내천자 주름을 만드는 인상주름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보톡스를 맞는 방법밖에 없는데 마사지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코르게이터 근육, 추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 추미근을 이렇게 늘리면서 여기를 계속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림프 순환이라든가 안에 고여있던 수분들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되면서 이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풀어질 수가 있어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말 5분 정도 열심히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육의 상대적인 그 강도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피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은 넓은 목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아주 얇고 넓은 근육인데요. 그 근육은 우리 얼굴을 처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그 근육들을 너무 발달하면 당연히 밑으로 얼굴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괄사 같은 걸로 반드시 윗방향으로 해야겠죠. 윗방향으로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 턱선이 처지거나 목이 늘어지는 거를 조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간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많이 발달하셔야 돼요. 70대가 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꺼지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근육들을 잘 유지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중안면부의 근육을 우리가 잘 유지하실 수 있고, 따라서 괄사 마사지를 해서 여기를 한 번씩 풀어주시면 이 근육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얼굴 근육도 어디 부분을 잘 발달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억제하면 상대적으로 얼굴의 동안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안의 근육들은 대부분 입을 위로 올리는 근육들이거든요. 입을 올리는 대표적인 동작이 웃는 거잖아요. 입꼬리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화내고 어두운 인상이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면 밝은 인상이 되는데, 근육도 발달돼서 우묵하게 중안이 꺼져 보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잘 웃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좀 가벼운 시술, 특히 얼굴이 변하지 않는 것들, 얼굴에 좋은 영양제를 넣어주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그리고 얼굴이 변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서 피부를 좀 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시술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받으시고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한계가 좀 오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름이나 동안의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얼굴이 변화되지 않고 젊었을 때 모습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잘 받으시면 굉장히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얼굴이 나이가 들면 살의 변화는 얼굴의 처짐하고 꺼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목표는 다른 얼굴이 아니에요. 나의 5년 전, 10년 전 얼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이대별로는 30대, 40대는 피부에는 대표적인 게 리줄란이나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들이죠. 노화된 피부세포를 자극하는 성분들을 넣어주면 피부세포 자체가 젊게 돼요. 일종의 말하자면 그걸 보고 케모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피부에다가 뭔가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세포가 깨어나게 되죠. 이런 물질들을 주입해서 피부를 젊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써마지나 물세라 같은 대표적인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 세포의 콜라겐을 약간 응축시키는 거예요. 피부 자체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콜라겐을 만들게 되고, 또 피부도 약간 줄어드니까 피부가 쫀쫀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더 나이가 드시면 이제는 거상술, 이마 거상술, 중안면부 거상, 안면 거상, 이런 거상술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 분들은 어떤 치료가 적합하신가요? 얼굴형이 좋아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효과를 보이기 위해선 쉬운 선택이 아니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위들이 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앞턱의 위치에 대한 문제인 거. 두 번째는 광대가 너무 솟아있는 분들. 두 경우에는 거상을 할 때에도 굉장히 비효율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거상은 처진 피부를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간단하면서 효과 볼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광대 역시 얘가 튀어나왔을 때 아래부분이 꺼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채우는 게 맞냐, 튀어나온 부분을 줄이는 게 맞냐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과하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굳이 이걸 줄일 필요도 없고요. 튀어나온 것 때문에 꺼져 보이는 건데, 꺼진 걸로 그걸 다 채우다 보면은 얼굴도 일단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너무 과한 부분을 조금 조절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분명히 피부가 남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충분한 수축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반 원장님 같이 오랜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거상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한 번에 얻어가실 수가 있죠. 다이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 2021년도에 처음으로 화장품이라는 그 항목을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출이 85% 이상이 증가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핫한 제품 몇 가지를 저희가 사용해 봤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도 이건 좋겠다, 이런 제품을 5개를 골라봤습니다. 다이소 꿀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VT에서 나온 리들샷이라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제품 안에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있는 거죠. 피부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는 그런 제품이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의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이거든요. 네. 외부의 독소라든지 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배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네. 500달톤 이하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는데 콜라겐이라든지 다른 좋은 성분을 넣어주고 싶어도 배리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애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VT 리들샷인 것 같아요. VT 리들샷의 특징은 가격이 너무 착한 거죠.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제품 안에 있는 리들을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구멍이 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번 박힌 리들을 뱅글뱅글 돌다 보면 구멍이 너무 넓어지겠죠.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많이 문질러 대거나 많이 눌러대서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고요. 가볍게 사용하고 약간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원리 자체가 피부 배려에 구멍을 내고 나서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넣어주는 개념인데요. 이때 피부에 자극이 강한 성분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 쓰신다면 집에서 관리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성분이라든가 피부 각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강산 같은 물질들을 이 제품과 같이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피부과에서 하는 MTS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세한 니들로 구멍을 낸 다음에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을 발라줘서 들어가게 하는 치료하고 좀 비슷한데 약하게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같이 사용한다면 자극이 적은 제품들 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피부 재생 성분이 들어가는 성분, 대표적인 게 연어 추출물이나 아니면은 철갑상어 추출물 중에 PDR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EGF 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장인자가 들어간 화장품들이 있어요. 같이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좀 두껍고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숫자가 높은 걸 좀 선호할 것 같고요.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 쉽게 건조하신 분들은 최대한 넘버가 적은 제품을 사용할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이소 꿀템 중에 제약회사에서 나온 마데카솔이라는 연고로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화장품으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다이소에서 이 제품을 출시해서 너무너무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데카솔의 기본 원료 자체는 병풀 추출물이라 그래서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이 있는 거죠. 약보다는 화장품에 가깝게 농도를 좀 낮춰서 사용감도 좀 편하게. 연고를 얼굴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 크림 형태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요. 피부 재생 효과랑 아무래도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연고랑 구분해야 될 게 마데카솔이라는 그 성분에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항생제 성분을 우리가 첨가한 것들이 복합 마데카솔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병풀 추출물 성분만 들어간 것과는 구분을 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데카젤을 어떻게 사용할 때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막 전체적으로 펴 바르는 건 아니고요. 튜브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서 좀 빨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트러블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면봉으로 이렇게 바르셔서 치료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BHA라는 성분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민감하신 사람들, 피부가 벗겨지거나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이제 괄사바라고 보통 쉽게 부르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괄사 형태예요. 샤워를 하면서 뭉친 부분들 좀 꾹꾹 눌러주고 싶을 때 이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육이 뭉친 부분이라든지 부정이 있는 부분들은 괄사의 효과는 이미 다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 동시에 괄사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얼굴도 제가 얼굴 근육을 잘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미근이라든가 넓은 목근,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이 중안면부 근육들, 이런 것들을 샤워할 때 근육들이 좀 릴렉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좋고 이럴 때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얼굴형이 정말 달라진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과한 욕심인 것 같고요.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면 또 얼굴에 열이 발생해서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마사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크럽 입자도 있다고 하니까 과도하게 문지르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꿀템은 바세린 보스팩입니다. 바세린이라는 제품은 페트롤리움이라고 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석유에서 추출한 제품인데, 말하자면 피부를 완벽하게 밀봉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히알루론산이든 다른 성분을 넣어주면 그 성분들이 완벽하게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비닐 같은 걸 씌워줍니다.
피부에 흡수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종의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세 종류의 그런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성분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히알루론산이 감소하면서 피부에 수분이 감소하고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데카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통해서 마데카 성분을 넣어준다면 훨씬 더 그런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바세린을 그냥 발랐을 때는 굉장히 끈적이고, 바세린 마스크팩은 그 정도로 끈끈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쓸 수 있고, 마스크팩을 하는 이유가 유효 성분이 있을 때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마스크팩을 통해서 하면은 보통 1000배 이상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통해서 밀봉을 하면 유효 성분들이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 하이드로 콜라겐 V라인 마스크팩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날 아침에 얼굴 많이 부으면 좀 당황스러우실 때 있죠? 이때 반짝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팩미인 하이드로겔 V라인 마스크팩입니다. 귀에 걸게 돼 있고요. 그런 하이드로겔 성분 자체가 수분을 빨리 배출시키고 부종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 얼굴이 부었다, 잠시 사용해서 반짝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미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기본 골격보다 얼굴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효과 정도 기대하시면 재밌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다이소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미용 제품이나 건강 제품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요. 화장품에서는 사실 제조할 때 용기 값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용기를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래도 마진을 좀 없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 삼아서 써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피부들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거기서 테스트 해보시고 그거를 구입하시는 그런 것도 요즘에 소비자들이 많이 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